이 팟캐스트는 챗GPT 심층 리서치를 활용해 만든 2025에서 2030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위기와 기회라는 리포트를 노트북의 램을 활용해 제작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23일 현재 AI 도구 수준이 어떤지 체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챗 GPT가 생성했다는 AI 기술 발전과 미래 예측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AI가 만들긴 했지만 기반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맥킨지나 한국은행 보고서, 정부 자료, 또 글로벌 리서치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특히 그 기간 설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른바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가정하고 그때 대한민국이 맞이할 변화나 위기, 또 기회는 뭘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서 그냥 정보만 다이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좀 주목할 만한 통찰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당신이 이 AI 시대 변화 흐름을 좀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특히 말씀하신 그 AGI로 가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뭐 산업이나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혁신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맥킨지만 해도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려 13조 달러. 13조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그 정도 경제 가치를 만들고 또 업무 시간의 한 30% 정도는 자동화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30%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2029년에 인간 수준 AI가 나오고 2045년에는 기술적 특이점이 올 거다. 이 예측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아, 그 시점 예측은 변함이 없군요. 네, 제조업, 금융,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핵심 동력이 될 거고 심지어 2040년쯤 되면 AI 같은 신흥 산업이 세계 GDP의 최대 16%까지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16%면 이건 뭐 단순히 효율 개선 수준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판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정부가 2019년에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맞아요.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는 역시 미국이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 이게 먼저 꼽히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핵심 인재 부족입니다. 인재 부족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추정치긴 한데 2025년까지 10,000명 이상 부족할 거다 이 정도니까요. 10,000명이나요? 와.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 AI 도입률이 고작 5.3% 정도고요. 5.3%요? 네. 더 놀라운 건 80% 넘는 기업이 AI 필요 없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군요. 이게 기술 격차랑 맞물리면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러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경직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AI 윤리 문제 같은 사회적인 준비 부족도 사실 시급한 과제고요. 그 중소기업의 낮은 도입률하고 인식 부족이 참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당연히 기회도 있습니다. 우선 AI를 잘 활용하면 노동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GDP가 최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12.6%면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아, 그렇죠. 반도체 강국이죠. 네. 이 반도체 같은 기존 강점하고 AI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의료 AI나 핀테크 AI 같은 혁신 스타트업들 육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도 AI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결국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기업, 특히 CEO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자료에 흥미로운 수치가 있던데요. CEO 94%가 AI 조언을 신뢰한다고요. 네. 그리고 75%는 AI 성과 없이는 한 2년 안에 자리 보존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느낀대요. 와, 75%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정말 AI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CEO들은 이제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도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하고요. 당연히 핵심 인재 확보하고 기존 인력 재교육하는 건 기본이고요. 재교육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AI 윤리, 거버넌스 이것도 미리 세워야 하고 스타트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개방형 혁신도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 CEO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인식도 부족하고 자본이나 기술도 부족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위기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점도 있어요. 정부 지원책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바우처라고 해서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해 주는 거나 공공 데이터 모아놓은 데이터댐 같은 걸 적극 활용해야죠. 아, 정부 지원이 있군요. 네. 그리고 대기업하고 협력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정 분야에 딱 특화해서 파고드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API 같은 기술 민주화 덕분에 글로벌 진출도 예전보다 쉬워졌으니까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2030년까지 73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753만 개가 새로 생긴다. 이 예측은 총량은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점점 자동화될 거고요. 대신 창의력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스매치예요. 사라지는 일자리에 있던 분들이 바로 새로운 기술 기반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쵸. 필요한 기술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재교육, 그러니까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를 잘 갖추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나요? 국가는 일단 교육 혁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초중등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을 강화하고 AI 대학원도 늘리고 있고요. 인재 양성이죠. 네. 그리고 노동정책 쪽으로는 일자리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고 직업훈련 지원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기업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혁신도 추진 중입니다. 아, 규제 샌드박스요? 네, 물론 AI 윤리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하는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AI는 정말 앞으로 한 5년 안에 우리 경제, 산업구조, 또 일자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위기랑 기회가 이렇게 명확하게 공존하는 시점인데 결국 이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또 주도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정말 기술 발전 속도나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변화와 예측 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하겠다. 내가 꼭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역량이나 지식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